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별로 분쟁이 없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있고, 뭐 당대표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독주하는 분위기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안 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민주당이. 민주당이 민주가 없어졌어요. 네? 좀 더 그 방송 용어에 적절치 않지만 이거 거의 공산당 선거야. 공산당. 네? 90% 넘는 역대 헌정사상 90%가 넘는 경선에서 전당대회 경선에서 90%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조국 혁신당도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찬반이잖아요. 워낙 작은 정당. 아니 찬반이잖아요. 경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나와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천하의 김대중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75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사람, 이견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전부 다 몰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사실상 이건 일극체제의 완성인데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대표로 나오면 안 돼요. 당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본인이 다 장악력을 갖고 있는 당인데 굳이 대표까지 해서. 그러면 아바타를 내세웠어야 돼요? 아니 방패막이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문재인의 길을 택했어야지. 알아서.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전에 당대표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의 길을 택했어야지. 그렇다. 지금 이해창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창 당내 권력 아무리 쥐고 있어 봐야 결국 찍을 사람만 찍는 거예요. 결국 중도층이 찍어줘야 당선이 되는 건데 중도층을 계속 쫓고 있잖아요. 지금 총선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그 일극 체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라디오 토론이죠. 라디오 토론에서 일극 체제 아니다. 이게 당원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낸 체제이지 이게 일극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민민주주의라고 다 얘기해요. 장유미 변호사.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90%가 넘는 거 이례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당원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1차 변수는 외부 변수예요.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도함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아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이 너무 강하다, 세다, 무도하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민주당 안에 어떤 정치인들이 있나?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정치력 어떤가? 당원들이,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요,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한때는 친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정치인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지금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요, 영장 발부시키고 싶겠죠.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계속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냐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수원에서 조사하던 거,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북한에 송금한 부분 다 중앙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한꺼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높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장 기각됐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여러 번 받게 하려고 수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까지 3년차 접어들면서까지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또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당신과 민심이 크게 괴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넘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치적으로 또 민심과 완전 괴리되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란 그 정치인 총선에서는 어쨌든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대권 가도의 한 플랜 중에 하나인 걸 당대표는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걸 알아요.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는 이재명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런 인식 누가 제일 강력하게 심어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워낙 탄압이 세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라는 그 장 변호사님 설명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인데 그 민주당이 특히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네. 거의 왕당파의 논리인데 그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건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네. 특히 이재명 그 전 대표도 네. 본인이 뭔가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을 방패로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 그 관계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 논리로 얘기를 해요. 군사 독재가 아니고 검찰 독재 시절에 검찰이 저렇게 탈탈 털어서 올가매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선두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건데 네. 장 변호사님 그 말씀이시죠.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좋아할 얘기일 뿐 민주당 지지자를 벗어나는 한 발만 벗어나도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지지하는 후보라야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지자들끼리만 암만 뭐 90% 하면 뭐하냐. 바깥에 나오면 전혀 지지를 못 받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른바 이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부자 감세에 대해서 뭐 입장을 조금 유보하는 그래서 뭐 종부세, 상속세, 그다음에 뭐죠 금투세 이 문제에 대해서 유예하거나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반대가 기본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의 주장이 나오면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논쟁이 안 되죠. 논쟁이 없어요. 논쟁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취재해왔던 민주당의 아버지인데 그게 무슨 논쟁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니,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해하는데 그분 스스로도 매우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고 이게 굉장히 그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정당이라면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본인들의 당론과 위배되는 주장을 하면 지금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놓고 나는 찬성이요, 나는 반대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대표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하면 대표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냐. 그냥 말만 꺼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수 언론들이 다 받았어요. 세게 썼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하니까 부자 감세 합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사 지난번에 뭐였죠? 연금 개혁 때 44%로 하자고 했을 때 그거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건강한 민주정당으로 가려면 누가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게 있냐? 치열한 내부 논쟁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지난 총선 때 공천한 거 안 봤어요? 비명 행사? 박용진, 임종석, 예? 이른바 본인과 당권이든 대권이든 경쟁을 할 만한 사람은 시부터 말린다 해서 다 공천에서 탈락. 근데 그거는 당원들의 선택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당원들 선택이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하의 김대중도 본인과 이견이 있는 사람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니까요. 네. 적어도 박용진이나 임종석이 공천 받아서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네. 뭐 한마디라도 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일극체제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말 잘못하면 다음에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겠죠. 네.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치하려고 결심했으면 정치를 그만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그런데. 586도요. 네. 다 그 기세가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어요. 네. 왜? 그들도 이미 4선 5선씩 와 있고 정치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당내 유력 그 대권 후보 또 사실상 당 대표 이 사람한테 맞서갖고 본인한테 남을 게 뭐가? 저는 오히려 김영진 의원 있잖아요. 네네네. 예, 김영진 의원 친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뭐 상을 당했던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 아니 나도 삼선인데 내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본인이 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해요. 근데 엄청 제가 기억하기로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다 문재인 후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진 의원만 몇 명이 이제 소수가 그때 이재명 후보를 했었죠. 2017년 경선 네, 때. 그게 이제 중앙대 중앙대 멤버에서.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좀 약간 정체 혹은 하락. 그거는 어디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일단 당원들이 이제 후보를 내세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 때. 물론 당대표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른바 뭐 비명, 반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의원들도 단수공청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이 정부와 잘 붙어주는 의원들을 선택을 받아서 링 위에 올렸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일각체제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이슈에 단순 반대를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부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데 당내에서도 여러 노선이 있어요. 저도 여러 방에 있는데 이거 종부세 이건 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죠. 전직 당대표고 본인의 당대표면 하겠다는 거라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비판합니다.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 서울 표심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고민정 의원도 던졌고 뭐 박찬대 최고도 던졌지만 이 기류가 있는 거죠. 이른바 마용성과 관련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치솟았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지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종부세 때만 아니라도 종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뭐 예금이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 걸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1가구 1주택자도 그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갖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게 지방 교부세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논의가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합리주의자의 그냥 방향 중에 하나 있는 거다. 중도층에 소구해야 민주당 집권할 수 있으니까요. 종부세는 그 관점에서 논의해 볼 만하고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거를 갖고 일극체제의 하나의 비판점으로 삼는 거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새 종부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세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그 복지와 연결되는 거니까 중부당 중복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얘기하는 종부세나 이런 것은 이미 당은 장악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겁니다. 뭐 그거야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심지어 당대표 나오면서도 오른쪽을 얘기해요. 그건 얼마만큼 그 현재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이 강하다는 자신감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종부세에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갈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내부에서 저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소득. 그럼 무슨 재원으로 할 거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인들 유리알 지갑도 다 털어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담배세 인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결국은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부자 감세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있는 진보 성향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논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뭐 물가 문제, 서민 경제 파탄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어디서 대안을 만들 거냐 이런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입국 딱 하고 있다.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